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자의 자격 진행을 맡고 있는 진K라고 합니다. 이번 첫 번째 컨텐츠는 뭔가요? 게임 정말 좋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셔서 어릴 때 게임을 못하게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형이랑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전교 1등까지도 했을 거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지만 죄송합니다 어머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은 이제 다크에덴이란 게임을 형이랑 정말 재밌게 했고요. 커도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다가 호주 이민을 오게 됐었는데, 이민 준비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학비도 벌어야 되고 비자 비용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일도 해야 되고 바쁜 삶을 살다 보니 게임을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리니지 2M이라는 게임이 오픈을 해서 정말 그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리니지에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용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적게 됐습니다. 이번 컨텐츠 한번 보시죠. 이쪽입니다요, 나리. 제가 이 게임을 선택한 이유는요, 3D 게임이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예전 처음 했던 게 라그하임이라는 게임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그래픽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고, 개발사에서 몇백억, 그리고 이제 많은 개발진들이 몇 년 동안 해서 만든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고도 이제 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 기대하는 게 많이 높았죠. 많은 게이머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 위주로 좀 과금 유도가 심한 그런 게임들 위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죠. 왜냐면 저도 플레이를 좀 진득하게 하고 싶은 게임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선정에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두 번 접게 됐었던 이유가 있어요. 처음 접했었던 게 201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알게 돼서 다운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맥북 프로로 부트캠프를 설치해서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플레이도 안 됐고, 그때 당시 온라인 게임은 해외에서 실행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호주에 있다 보니 한국 핸드폰이 없어서 그래서 가입을 못 했었습니다. 다운은 받았는데 60기가인가 그랬어요. 웃긴 게 프로그램 추가 및 제거해서 삭제를 할 수 없게 막아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60기가나 되는 스토리지를 못 쓰고 그랬는데, 아마 제 맥북 도둑 맞았는데 그거 훔쳐가신 분 지금은 잘 지워서 쓰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진짜 실제로 게임에 접속을 하게 된 게 리니지 2M을 접고 이게 한 2020년도일 거예요. 할만한 게임이 없나 찾아보다가 스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을 받고 실행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웃긴 게 게임이 불친절했어요. 그래서 길드도 어찌어찌 가입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떤 아이템 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들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메인키 완료하시고요, 동투발락 끼시면 돼요. 뉴비한테 그런 공략을 지금 누가 질문해도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동투발라 템 끼라고 하시면 PD님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뭐 어디서 찾아야 될 거예요? 어디서 이 동투발라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까? 거래소 검색도 해봤고 그때 메인 퀘스트 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투발라 템도 몰랐고요. 그리고 그때가 처음 시즌이 나왔을 때라 이제 설명이 매끄럽지도 않았고 아이템 종류도 많고, 무슨 블랙스톤이 그렇게 많은지 종류가, 블랙스톤이 여기 강화 아이템인데요. 근데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수도 줄이고 설명도 간결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억의 파편, 장인의 기억이라는 이제
캐시 제어를 써서 내구도를 복구해가면서 강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쓸 장비들에 써야 되는데 투발라는 이제 유비들 쓰라고 강화 확률도 높고 강화 재화도 따로 나와서 그러진 않았었어요. 캐시 재화로 내구도 복구해서 강화를 했는데 그때 그 단계까지만 강화하고 폴리숲에서 사냥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밀다가 폴리숲에서 58레벨 게임은 62렙을 하루 만에 찍을 수 있거든요. 58레벨까지 찍고 접었습니다. 이제 찍먹하겠다고 캐시를 좀 많이 충전을 해놨었어요. 커스터마이징만 열심히 하고 캐릭터들 옷 사입히고 그대로 그냥 봉인해뒀습니다. 봉인해두고 또 아이러니한 게 리미지트의 일본 서버를 하러 갔어요. 그때도 랭킹 2위인가 3위인가 했어요. 억대 과금러들 사이에서 다시 정리하고 게임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찾게 된 게 검은 사막이에요. 왜냐면 그때 캐시 충전해둔 게 있으니까 이거 쓰고 이 게임에 대해 알아보고 그래도 내가 그때 못하겠으면 접자 생각을 해서 다시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엔드스펙까지 왔습니다. 보물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이제 PVP 세팅을 하고 있는데 PVP 쪽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역이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재밌게 열심히 플레이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하루에 내가 플레이한 만큼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접속해야 되는 강요감도 없고요. 내가 즐기지 않는 컨텐츠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특정 컨텐츠를 했을 때 또 주는 보상들도 물론 밸런스가 완전 맞진 않지만 나름 합리적으로 재화를 또 주기 때문에 성장하는 재미들이 각 컨텐츠들마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전통 RPG 느낌 사냥 컨텐츠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물론 사냥 수익이 가장 좋아요. 사냥 수익이 가장 좋고 생활이라고 해서 뭐 항해, 조련, 뭐 연금, 요리, 재배, 채집, 가공, 뭐 무역 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요리만 할 거야. 요리만 하셔도 돼요. 요리만 하면서도 내 요리 장비들 업그레이드하고 요리로 수익을 되게 많이 당길 수가 있어요. 게임사에서 접속 보상으로 뭐 캐시 아이템 이런 것도 은근히 뿌려주니까요. 무과금으로 플레이하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소과금으로 플레이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게임사도 매출이 있어야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서비스와 업데이트 해줄 수 있을 거라 믿어서요. 저는 어느 정도 과금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픽 제가 플레이해본 게임 중에 가장 좋고요. 나온 지 9년이 됐죠. 그런데도 이제 지속적인 큰 업데이트와 이제 컨텐츠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 RPG 게임들은 어쩔 수 없이 스펙 격차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솔라레 의창이나 스펙 제한 거점전, 시즌 플레이 이런 것들로 획이 낮은 유비분들도 PVP나 이런 걸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도 정말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1년 반 만에 엔드 스펙까지는 왔잖아요. 엔드 컨텐츠까지 노하우. 저는 진성 RPG 유저고요. 다른 게임에서도 랭커를 할 정도로 프리하게 플레이해서